주린이들의 멘탈 강화 방송 돈다방 미쓰리 2022년 12월 30일 금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2022년이라고 부를 수 있는 날이 딱 이틀 남았네요. 오늘까지 포함해서. 저처럼 주식시장이 열리는 그 장시간 동안 모니터 앞에서 껌딱지처럼 붙어 계신 분들은요, 오늘 같은 날이 정말 자유로운 날입니다. 주식시장도 열리지 않고 평일에 정말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그런 날인데요. 예전에는 주식시장이 12월 28일에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28일, 27일 그때 한 해 주식시장이 마무리가 되면 증권맨들 같은 경우에는 12월 28일, 29, 30, 31일, 1월 1일 이렇게 5일 정도 긴 휴가를 썼습니다. 대신에 주식시장은 열리지 않지만 입출금, 그다음에 계좌 개설 같은 거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업무 직원들은 다 출근을 했고요. 영업사원들 같은 경우에는 현금 이송이라든가 그리고 업무 직원들이 이제 대부분 여자분들이 많으니까 혹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남자 직원분들 중심으로 영업사원이 돌아가면서 출근을 했죠. 물론 저는 여자 영업사원이었지만 그래도 저는 출근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주식시장이 좀 길게 늘어지기 시작하더니 몇 년 전부터 이제 고작 하루 정도 자유로울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네요. 굉장히 소중한 시간입니다. 물론 장중에 주식시장은 진행이 되지만 제가 진짜 급하게 볼 일이 있으면 보면 되죠. 그런데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심적으로 마음이 편하질 않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열리는 날은요. 저 같은 경우는 여행 같은 경우도 평일 여행을 생각을 못 합니다. 예, 그만큼, 이제 주식에 너무 이제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뭐 어쨌든, 예, 저는 1년에 단 하루 주어지는 정말 소중한, 예, 자유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예전에는요, 할머니가 살아 계실 때는 12월 31일 이제 11시 59분 넘어서 새해가 되고 TV에서 제아의 종소리가 울리면 우리 할머니는 그렇게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셨어요. 새해에는 우리 손녀가 뭐 좋은 회사를 취직하고 뭐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저 중심으로 그렇게 소원을 비셨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그렇게 강요를 하셨죠. 너도 빨리 빌어. 근데 할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그리고 제가 독립한 다음에 저도 이제 그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너무 힘들다 보니까 간절한 마음에 언제 때까지는 제가 제아의 종소리를 들으면서 저도 두 손 모아서 뭐 새해에는 방송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뭐 새해에는 돈 좀 벌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한 3, 4년 전부터는요. 그러지 않습니다. 예. 그냥 제아의 종소리 자체를 듣지 않고요. 평소처럼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예. 그냥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뭐 특별하고 없는 것처럼 예, 1월 1일 날을 맞이하는 것 같아요. 그냥 평소처럼 바이오리듬을 그냥 쭉 유지하면서 매일매일 꾸준히 열심히 사는 것이 진짜 복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제아의 종소리를 듣거나 아니면 뭐 12월 31일 날 뭐 올해를 보내면서 뭐 유달리 뭐 하고 뭐 넘어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자, 저는 12월 31일 내일도 돈다방 미쓰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예, 새해 인사는 내일 다시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12월 29일 목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9일 목요일 뉴욕 증시 상승했거든요. 언론 기사에서는 급등했다고 표현을 합니다. 올해 마지막 거래일을 하루 앞두고 급등했다. 급등한 정도가 다우지수가 1.05%, S&P 500이 1.75%, 나스닥이 2.59% 상승한 겁니다. 이거를 언론에서는 급등이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그냥 상승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여러분들한테 가장 많이 가스라이팅을 하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산타랠리는 없다. 그런데 지금 그렇다고 주식시장이 완전히 안 좋은 건 아니다. 물론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좀 예외가 있습니다. 저도 12월 29일 날 마지막 주식시장 거래되는 거 보면서 특히 지금 뭐 북한에서 뭐 무인기가 왔니 뭐하니 윤석열의 어떤 그 전쟁을 할 수 있다 이런 그 지정학적 리스크를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발언들 때문에 연말에 제가 생각했던 그 마감 코스피보다는 좀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시간 지나가면요. 그냥 또 넘어갈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진짜 윤석열 리스크, 하필 윤석열이라는 인간이 대한민국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굉장히 중요한 이런 나라의 대통령이 되는 바람에 우리나라가 조금 많이 좀 부담스럽게 12월 29일 마지막 거래일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뉴욕 증시 기준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산타랠리는 아닙니다만 뉴욕 증시가 지금 결코 나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빠지고 빠지고 오르고 빠지고 빠지고 오르고 막 이럽니다. 그죠? 계속 내리거나 아니면 막 다우지수가 3대 지수가 막 4% 5%막 이렇게 경기 침체 이런 재료로 막 급락을 하거나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냥 뭐 0. 몇 %씩 빠지다가 또 1% 이상 급등도 하고 뭐 이렇게 랠리가 이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느끼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산타 랠리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주식을 오랫동안 할 거면 이런 산타랠리도 경험해보고 유동성 장세 산타랠리도 경험해보고 그리고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주식시장이 안 좋을 때 또 들이닥치는 산타랠리도 한번 경험해보고 그런 많은 경험이 우리들에겐 필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자주 해드리고 있죠. 자, 뉴욕 증시는요. 3대 지수가 이렇게 상승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지금 포커스를 경기 둔화, 경기 침체에 맞춰두지 않고 오로지 인플레이션, 연준의 금리 인상 쪽으로만 맞춰놨습니다. 사실 이것도 살짝 왜곡된 거죠. 그래서 자꾸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쟤네들은요 산타랠리를 만들 계획을 하고 있어요. 단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산타랠리가 아니어서 그렇지 쟤네들이 산타랠리를 계획하지 않았다면 지금 미국 증시는요 경기 침체, 경기 둔화 이거 가지고 굉장히 크게 빠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뉴욕 증시에서는요. 경기 둔화, 경기 침체보다는 연준이 과연 얼만큼 이제 금리를 빠른 시간 내에 금리 인상 카드를 걷어들일까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은 산타랠리를 계획하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산타랠리의 모습은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런 산타랠리, 저런 산타랠리도 한번 경험해 보셔야 된다. 특히 주린이 분들은요. 주식시장이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어디 가서 어떤 모임 같은 데 가서 주식 얘기 절대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시간 지나가서 막 주식하면 어느 모임 같은 데 가면 너도 나도 막 주식 얘기를 합니다. 그때는 어떤 때예요? 그렇게 시장에 투자자들이 많이 발을 담그면서 유동성 증시가 진행이 되고 그렇게 주식시장이 많이 올라간 시점에서 나도 주식을 한번 해봐야 되나? 그렇게 이제 느지막이 주식을 시작하게 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일명 그런 분들 이제 우리가 주린이라고 하죠. 그런 분들이 거의 꼭지쯤 들어가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꼬꾸라지면 막 속상해하고 손해보고 막 나름대로 막 물타기를 하고 막 난리부르스를 치다가 결국에는 이제 포기하고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런 산타랠리를 경험할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죠. 물론 손절을 하지 않는 한 증권 계좌에 손실 보고 있는 종목은 갖고 계시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들여다보지를 않죠. 그죠? 난 주식은 있어. 그런데 들여다보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주식시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산타랠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근데 저는 직업상 이제 20년 넘게 매해마다 9.11 테러 때 그 해 산타랠리, 금융위기 때 산타랠리, 유럽발 위기 때 산타랠리, 뭐 2001년도 뭐 그 테러 때, 그리고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뭐 이렇게 정말 20몇 년 동안의 모든 산타랠리를 다 한 번씩 경험해 봤잖아요. 그 안에는 유동성 산타랠리도 있었고 부진했던 산타랠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많은 경험을 하다 보니까 제가 항상 자부하지만 주식시장에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목계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며칠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식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주식 투자는 지금 주린이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주식 투자가 아니라 정말 즐기면서 내가 치매가 걸리지 않는 한 꾸준히 내가 수익을 출금해 가면서 즐겁게 매매할 수 있는 주식 투자라는, 저는 그런 게 주식이라고 이미 정의가 내려진 사람이다 보니까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고, 다양한 경험을 축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이 별로 좋지 않고 수익이 비록 나지 않아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산타랠리는 아니지만 산타랠리는 옵니다. 오고 있어요. 이게 산타랠리예요. 라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의도와는 다르게, 그래? 산타랠리가 진짜 오는 거야? 라고 산타랠리에 꽂히시면서 주식시장을 들여다보시겠죠.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뉴욕 증시에서 만약에 지금 연준의 인플레이션과 연관된 금리 인상의 포커스가 아니라 경기도나 경기 침체에 포커스가 맞춰지면은요, 주식시장 굉장히 많이 빠질 겁니다. 근데 뉴욕 증시는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았죠. 거기에 대한 그 증거를 오늘 또 하나 제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가 뭐였습니까? 목요일마다 발표되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전주 대비 9,000건 증가해서 22만 5천 건이 됐다고 합니다. 전문가 예상치는 22만 3천 건이었대요.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2,000건 정도 증가했죠. 자, 그런데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요, 기준이 30만 건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30만 건이 넘어가면 미국 고용이 안 좋아, 미국 고용 부진해, 미국 경제가 걱정돼, 이런 수치가 읽혀지게 되는 거고요. 30만 건 이하는 괜찮습니다. 고용이 좋아요. 물론 코로나19 때라든가 아니면 2008년도 금융위기 때는 이 30만 건보다 훨씬 넘어갔던, 뭐 70만 건, 100만 건도 넘어갔던 적이 있었지만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기준은 30만 건, 30만 건을 하회하면 미국 고용은 괜찮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22만 5천 건이면 괜찮은 수준이거든요. 물론 전주 대비 9천 건이 증가했지만 그래도 괜찮은 건입니다. 그런데 이날 뉴욕 증시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증가됐대요. 이거 고용이 살짝 안 좋은 거래요. 고용이 그냥 안 좋은 거라고 얘기하면 경기 침체로 이어질까 봐 고용이 살짝 안 좋은 거래요. 그러면 고용이 살짝 안 좋은 게 뭐가 좋아? 아, 고용이 살짝 안 좋으면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안 할 거야. 이런 기대감 때문에 뉴욕 증시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산타랠리예요. 왜냐하면 이날 발표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외에 다른 경제 지표는 없었습니다만 이미 주택 지표, 뭐 필라델피아, 뭐 뉴욕 연방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 PMI 지수, 하물며 고용 지표까지요. 미쓰리가 그동안 쭉 경제 지표를 체크해 왔을 때 경제 지표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2019년도에는요. 지금보다 경제 지표가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금리를 인하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인하를 못하죠. 예. 더 이상 이제 연준은 금리 인하 카드를 쉽게 꺼내지 못합니다. 자, 어쨌든 다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5천 명인데 살짝 고용이 안 좋아졌는데 고용이 살짝 안 좋아지니까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덜 할 것 같아. 그래서 증시에 호재가 됐다고 합니다. 특히 22만 5천 건은 미쓰리가 얘기하는 대로 아직까지 기준선에서 한참 미치잖아요. 그럼 이거 고용 좋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가만히 있어봐. 어떻게 하면 고용이 살짝 안 좋다라고 포장을 할 수 있을까? 바로 일주일 이상 연속으로 실업보험 청구한 건수가 171만 건으로 2월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봐봐. 2월 이후에 가장 일주일 이상 연속으로 실업수당 청구한 수가 많지? 이거 뭐야? 미국 고용이 살짝 안 좋은 거야. 미국 고용이 살짝 안 좋으면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거둘 수 있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를 상승시켜요. 재밌죠? 여러분 이런 게 산타렐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11월 달부터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시작해서 연말에 미국이 소비가 늘었네,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네, 새해는 좋아질 거네 해서 11월 말부터 막 랠리를 이뤄가지고 증시가 오르고 또 오르고 산타랠리 뭐 크리스마스 할아버지가 왔네 이러면서 오르는 그런 산타랠리는 아니지만 지금 뉴욕 증시는요 아기자기하게 산타랠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쁘게 포장해서. 자, 내년에 노동시장이 약간 완화될 수 있다. 그리고 많은 증시 전문가들은 이제 추가 급락 없이 올해 거래일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아마 뭐 이날 12월 29일 목요일 날 1%에서 2%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아닐지언정 그래도 최소한의 뉴욕 증시는 훈훈하게 마무리할 겁니다. 왜요? 그들이 그렇게 아기자기한 산타랠리를 만들었으니까요. 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이날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많았다. 뭐 2월달 이후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뭐 이렇게 했잖아요. 이 지표 때문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약하게 할 거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여러분 우리 냉정하고 정신 번쩍 차리고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11월 달까지 4번 연속해서 75bp 금리 인상을 했던 연준이요. 12월 달에는 50bp 인상했습니다. 완화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현재 1월 31일부터 2월 1일 날 예정되어 있는 2023년 첫 번째 연준 회의에서 50bp가 아니라 25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지금 80%대입니다. 여러분 12월 FOMC 회의에서 왜 연준이 75bp가 아니라 50bp 금리 인상을 했을까요? 인플레이션 지표가 둔화되고는 있지만 그 둔화되는 둔화 폭이라든가 속도가 상당히 둔합니다. 답답해요. 고구마 먹은 것처럼 답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12월 달에 75bp가 아니라 50bp 금리 인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이미 연준은요. 베이지북이라는 그런 경제 동향북을 보면서 미국 경제가 크게 둔화됐구나. 이 시점에서 연준이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75bp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 이거 굉장히 앞으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겠구나. 아직까지 연준이 원하는 인플레이션 목표치에 한참 도달하기에는 멀었지만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겠다라고 이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11월 달에 75bp 금리 인상한 다음에 11월 30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할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12월 달에 50bp 금리 인상했습니다. 연준은 11월 달에 75bp 금리 인상을 하면서 베이지북을 보면서 미국 경제가 걱정될 정도로 둔화되고 있구나. 75bp 금리 인상 계속 유지했다가는 큰일 나겠다라고 이미 감지해서 12월 달에 50bp 금리 인상을 한 겁니다. 즉
이날은 뭘 유별나게 뭐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많이 나오고 일주일 이상 연속으로 실업보험 청구한 건수가 171만 명으로 2월 달 이후에 가장 많아서 고용이 살짝 안 좋아서 이 살짝 안 좋은 고용으로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이런 개소리를 하는 거지만 이미 연준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2023년도 첫 번째 금리 인상이 25bp가 점쳐지고 있고요. 자, 투자자들은 뭘 원하느냐? 2023년 첫 번째 FOMC 회의에서 25bp 금리 인상하고, 그리고 3월 달 FOMC 회의에서 또 25bp 또 인상하고, 12월 달에 50bp 인상하고, 1월 달에 25bp 인상하고, 3월 달에 다시 50bp 인상하고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쑥날쑥 금리 인상을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추세라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많은 투자자들은 12월 달 50bp 금리 인상을 하고 2023년도에 1월 달에 25bp 그리고 그 다음 FOMC 회의가 3월 달에 있거든요. 3월 달에 25bp 그리고 또 5월 달에 25bp 이렇게 25bp씩 막 2023년도 상반기까지 계속 몇 번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걸 걱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미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로는 1월 31일부터 2월 1일 날 예정되어 있는 2023년 첫 번째 FOMC 회의에서 25bp 금리 인상한 다음에 연준은 금리 인상을 못할 것이다. 그냥 금리 동결로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물론 12월 달에 50bp 그리고 1월 말에 25bp 금리 인상해도 당장 연준이 원하는 2%대 인플레이션까지 내려오기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 지표 때문에 연준은 미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기로는 내년도 첫 번째 FOMC 회의에서 25bp 금리 인상한 다음에 그 이후로는 금리 인상 카드를 그러니까 쓰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주식시장은 경기 침체를 걱정하진 않을 거예요. 경기 침체라고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요. 경기도나 경기 침체라는 단어를 끄집어내면서 이제 더 이상 연준이 금리 인상을 못할 지경이 됐다. 이렇게 하진 않을 겁니다. 미국은 그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금리 인상을 했고 앞으로 쭉 동결하면서 그 동결 기간 동안 이제 인플레이션이 점진적으로 연준의 목표치대로 올 것이다. 뭐 이렇게 포장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미국은 자기네들의 경기 둔화, 경기 침체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 한 번만 25bp 금리 인상하고 금리 동결로 쭉 이어진다면 주식시장은 거기에 맞춰서 야 생각해봐라 야 2022년도에 막 50bp 75bp씩 4번 하고 막 그렇게 미친 발광하듯이 금리 인상했는데 와 금리 동결은 있지 거의 지금 분위기는 금리 인하 그런 효과야. 이렇게 증시는 금리 동결로 안정을 찾아갈 겁니다. 주식시장은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부동산 시장은 안정을 못 찾죠. 제가 지금 거의 두어 달 동안 끊임없이 여러분들한테 가스라이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가스라이팅 하냐 하면 왜 주식은 좋을 때만 하냐고요. 아니 진짜 막말로 주식은 악재에 사서 부동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막 집값 떨어질 때 사고 집값 오를 때 팔고 그래야 되는데 뭐 기레기들이나 능력 없는 전문가들이 올라갈 때 더 사라고 막 부축하고 빠질 때 더 빠질 거라고 못 사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제가 그 얘기해드렸죠. 저와 사이가 별로 안 좋아져 버린 부동산 하장이 작년 5월 달에 저한테 집 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쳤어요 그랬어요. 부동산 중개업자가 작년 5월 달에 저한테 집 사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제가 미쳤습니까? 그랬죠. 근데 보세요.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작년 5월이 언제였어요? 부동산 피크였을 때예요. 그런데 그때 막 전문가들이나 뭐 언론에서 막 더 사라고 난리부르스를 쳤죠. 그러니까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모든 투자 상품은 꾸준히 지켜보고 꾸준히 바라보면서 적절할 때 꼭 굳이 발바닥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이 정도는 그래도 괜찮겠네 하는 정도의 바닥에서 좀 미리 사고
좀 미리 사서 기다리는 것도 좀 해보고, 그리고 올라가는 걸 즐겨야 되는데, 뭐, 부동산은 모르겠습니다만 주식 같은 경우에는 주린이 분들이 그렇게 매매를 하지 않잖아요. 마치 물갈이 하듯이 주식시장에 뛰어들지 않다가 어느 순간에 여기저기서 주식 얘기하면 나도 주식 해볼까? 그래서 주식도 잘 모르고 덥석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조금 돈을 벌고는 여기저기 가면서 나 주식해서 돈 번다 막 그러고 떠들고 다니고, 그러다가 결국 현금화 시키지 못하고 다시 마이너스로 꽂아가지고 손해보고 있는 거 계속 갖고 있다가 못 견디고 그냥 계좌 폐쇄해버리고 나 주식 안 해. 야, 주식은 그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주식은 할 게 못 돼. 막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고. 그런 거잖아요. 저는 약간 제가 너무 주식을 사랑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그런 주린이 분들이 그렇게 본인들이 실패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주식을 너무 혐오스러운 투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년에 금리가 쭉 동결되면 주식시장은 그 동결된 금리 인상에, 그러니까 금리 동결되는 거에 주식시장은 익숙해지면서 나름대로의 랠리를 즐길 수 있는데 부동산 시장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이 갖고 있는 매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 주식이 굉장히 왜곡됐다. 너무 속상하다. 주식은 정말 예쁘고 사랑스러운 거다. 근데 예쁘고 사랑스럽게 되기까지는 제가 앞에서 한번 주린이 분들이 꼭 보셨으면 하는 영상을 하나 남겼죠. 꼭 정해진 투자 금액만큼만. 욕망을 좀 덜어내고, 그다음에 목표 수익률 정하고, 목표 수익률 되면 출금도 하고, 그리고 내가 이 금액만 투자해야지 했을 때 그 투자 원금을 항상 지키고, 이것만 계속 할 수 있다면 주식처럼 재밌는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벤트 하고 있는데요. 요즘 주식시장이 안 좋으니까 뭐 11월 달 그때보다 이렇게 매매하는 타이밍이, 매매하는 그 텀이 길어지고 있어요.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목표 수익률까지 좀 기다려야 된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기다리시는 분들 중에 저한테 굉장히 많이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그리고 저를 믿고 계시니까 아, 기다리는구나. 근데 물론 지금은 답답하실 수 있지만 종목별로 막 툭툭 튀는 종목이 있거든요. 주식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데 내가 산 종목이 이렇게까지 올라가네? 종목이 이렇게 튀는구나. 이게 미쓰리가 얘기한 그런 거구나. 뭐 그런 거 보시면서 그렇게 이제 저한테 가스라이팅 당하시면서 기다림을 배우는 겁니다. 기다림을 배우고 목표 수익률 됐을 때 또 팔고, 그러면 주식이라는 건요. 내가 손해보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기다리고 있다가 이익 실현을 이제 그 목표 수익률이 도달해서 팔잖아요. 그러면 그 기다렸던 모든 시간들이요. 그렇게 달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기다릴 줄을 아네? 이런 거를 하나씩 이제 몸에 습득해 가는 거죠. 3살 버른 8까지 간다고 있잖아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만큼 여러분, 습관이라는 거를 몸에 길들이기 위해서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쉽지 않습니다. 제가 말이 지금 20년 넘게 증권바닥에 있지만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했겠습니까? 제가 얼마나 처음엔 똥꼬발랄하게 많이 말아먹었겠습니까? 현금 미수 쓰고 막 지랄 연병 했습니다. 진짜로 완전히. 그러니까 이쪽 바닥에서 뭐 테마주니 뭐 주가 조작이니, 그러니까 주식 매매에 있어서 제 앞에서 까불면 진짜 한 대 맞는다고요. 그 정도의 자부심을 가지고 제가 정말 한때 난리부르스를 이 바닥에서 쳤던 사람인데, 그렇게 난리부르스를 쳐도 안 되는구나. 그런 모든 과정들을 겪다 보니까 제가 지금의 이런 주식 철학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의 철학을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돈다방 미쓰리 청취자님들한테 이제 전파를 해야겠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습관을 들여야 되는 거죠. 저는 굉장히 많이 말아먹고 힘들은 시간을 많이 겪으면서 제가 만들어 온 이 시스템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센 컨셉으로 계속 가스라이팅을 하고, 기다리세요. 미쓰리 이거 혹시 좀 조금 물타기 해도 돼요? 안 돼요. 아, 미쓰리님한테 혼날 줄 알았어요. 혼나실 거예요. 안 돼요. 막 제가 이렇게 막 세게 하면서 여러분들을 계속 지금 습관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습관 만들면서 나중에 목표 수익률에 도달해서 팔고 수익금 챙기면요. 그 기다렸던 시간이 모두 공부의 시간이거든요.
물론 그런 게 또 주식시장이 또 어느 정도 또 좋아지면 다시 또 그 기다리는 시간을 좀 짧게 만들어 가는 거죠. 그건 조금 유두리 있게. 주식시장이 안 좋으면 내가 기다리는 시간을 조금 길게 잡고, 주식시장이 좀 하락이면 내가 목표 수익률까지 도달하는 거를 좀 짧게 잡고, 그렇게 그때 시장에 맞춰서 매매를 하지만 절대 변치 않는 거는 투자 금액이라든가 목표 수익률이라든가 나의 욕망 제어라든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벤트 하시는 분들, 그리고 돈다방 미스 청취하시는 분들이 내가 돈다방 미스리를 들으면서 내가 뭘 얻지? 전문가 신화가 뭐 종목을 주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계속 들으시다 보면 저한테 가스라이팅 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벤트 하시는 분들은 이제 계속 그렇게 매매해 가시면서 이제 이게 뭐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너무 이제 그게 나도 모르게, 본인들도 모르게 주식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기다리는 거구나. 만약에 주변에서 누가 나 주식하는데 뭐 되게 투자 금액을 뭐 크게 늘렸어. 야, 왜 그렇게 투자 금액을 크게 늘리니? 난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던데. 뭐 이렇게 되시는 거죠. 제가 정말 20대, 30대 초반에 이 똥꼬발랄한, 이 극성맞은, 이 적극적인, 이 몰입하는 제가 증권바닥에서 뒹굴고 정말 산전수전 다 겪었던 그런 그 경험을 뒤로 하고 만들어 놓은 이 주식 철학을 지금 계속 전파하면서 2023년도에는 저는 이제 기준이 쓴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돈다방 미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되고 여러분들과 무엇을 함께 해야 되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2023년도에는 여러분들과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을 그렇게 세뇌시키고 여러분들에게 저의 그 주식 철학을 전염시켜 드리는 걸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수다를 떨다 보니까 30분이 넘어갔네요. 자, 오늘 하루 12월 30일 평일 기준으로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12월 31일 진짜 2022년 마지막 날 12월 마지막 날 뉴욕 증시 마감 현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전 내일 방송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